첫 번째, 극심한 보통 이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극심해서 하루에 진통제를 6개 이상 드셔도 호전이 없을 정도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혹시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으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절대 이번 영상 넘기지 마세요. 단순한 생리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임기 여성 10명 중에 1명이 이 질환에 앓고 있는데 특히 난임 여성의 38% 여성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바로 자궁 내막증이에요. 원장님, 자궁내막증 이름만 들으면 자궁에 생기는 병 같은데요. 어떤 병인가요? 그게 큰 오해예요. 자궁 내막증은 단순히 자궁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자궁 내막증은 우리 자궁 안쪽에 있어야 될 내막 조직이 밖에 있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생리 조직이 자궁 외에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원장님, 주로 어디서 많이 생기나요? 가장 흔한 곳이 난소에 생기는 경우예요. 난소에는 낭종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자궁 내막종 혹은 초콜릿 낭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오래된 피가 낭종 안에 고여 있어서 초콜릿 빛깔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이런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에 파고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근증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자궁 외에도 심한 경우에는 자궁 주변에 있는 장이나 아니면 방광 그리고 폐나 뇌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생길 때마다 코피가 나거나 객혈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궁 내막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통계로 보여드릴게요.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 통계에 따르면은 국내 자궁 내막증 환자가 연평균 7.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충격적인 거는 20대 환자가 5년간 87%까지나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비교해 봤을 때 20대 환자의 급증률이 2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환경호르몬의 증가, 또 스트레스 증가, 결혼과 출산 연령의 상승 이런 것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자궁내막증이 아까 난임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난임과 관련이 있나요? 왜냐하면 자궁 내막증이 있게 되면 자궁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관의 길을 막기도 해요. 그게 큰 난임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연 증신이 어려워지고 또 난소 기능이 떨어지니까 불임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난소 양쪽에 내막종이 심하게 있으셔서 임신을 시도하시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불임 치료를 받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특히 한 환자가 떠오르는데 그분은 20대 후반이셨는데 임신을 계속 원하셨는데 잘 안 되셨어요. 근데 원인이 양쪽 난소에 내막종이 크게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나팔관에 유착이 되고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임신을 시도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궁 내막증에 여러 가지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극심한 생리통이 있어요. 보통 생리통이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극심해서 하루에 진통제를 6개 이상 드셔도 호전이 없을 정도의 생리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통증이 심화되고 생리가 끝나고 나서도 생리통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구토나 설사 외에 어떤 증상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골반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만성 골반통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궁 내막증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아랫배가 불편하고 조금 뭔가 뻐근하고 조금 통증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란기에 통증을 조금 느끼는 분들이 있고 또 좀 심한 경우에는 항문 아래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성교통입니다. 성교통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자궁 내막증이 있는 분들은 늘 아랫배가 불편하고 염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실 때에도 성교통을 보통 일반인들보다 조금 많이 느낀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몇 개 정도 증상이 있어야 병원에 가야 될까요? 사실 이 3개가 대표적인 증상이라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자기가 경험한 증상이 있다면은 꼭 산부인과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3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하면 완치된다. 근데 사실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리를 하는 동안에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난소에 내막종이 생겨서 그것을 수술하더라도 생리를 계속하는 중에는 이런 내막종이나 내막증이 계속 재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궁 내막종은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임신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진단하고 치료하시면은 충분히 그거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젊은 사람들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진짜 오해입니다.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돼 있고 생리의 어떤 시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20대에서 특히 자궁 내막증의 급증의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막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안타깝게도 자궁 내막증에 대한 예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내막증이라는 것도 일종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제대로 진단해서 치료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막증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평소에 이제 만성 골반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구 피임약 그런 호르몬을 이용해서 통증이나 이런 것을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3cm 이하의 내막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히 많이 쓰는 비잔정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을 통해서 혹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혹이 크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런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cm 이상인 경우에는 난소 경화술이라 그래서 난소를 떼지 않으면서 난소 혹을 없애는 그런 시술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소의 혹이 6cm 이상의 큰 혹을 가지고 있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 받으시고 수술이나 이런 것들로 꼭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생리통은 절대 참지 마시고 초음파 검사 한 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도령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